이제 어느덧 베프님들과의 올랜도 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디즈니월드 4개 파크 중 3번째로 찾은 파크는 바로 앳캇이었는데요. 디즈니를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께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독특한 디즈니 테마파크입니다. 교육적인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즈니 테마파크죠. 신상 놀이기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롤러코스터부터 라따뚜이 다크라이드 그리고 캐릭터 다이닝까지 재미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앳캇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날이 지쳐가고 있는 버프입니다. 점점 다크서클 심해지고 있죠. 이게 영상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가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행 순서상으로는 이제 거의 후반? 오늘은 앳캇에 왔는데 앳캇은 지금 한창 뭔가 리뉴얼 하는 게 되게 많아서 사실 3년 전에 왔었을 때도 되게 지저분한 느낌이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리뉴얼이 다 안 끝난 파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베프님도 조금 지쳤어요. 다들 지쳤는데 다들 힘내세요. 파이팅 한번 하자. 힘내세요.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조차도 우리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보다 많이 약해진 느낌이죠. 그만큼 힘듭니다. 체력 관리 많이 하시고 오셔야 돼요. 올랜도는. 오늘도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앳캇의 상징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서울랜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 형태의 건물 안에는 놀랍게도 스페이스십 어스란 이름의 다크라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사에 대해 관람하게 되죠. 탑승 내내 유명 영화배우 주디 덴치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영어를 무척 잘하지 않는 이상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프가 준비한 한국어 자막 영상을 먼저 보고 탑승하면 좋죠.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자막 버전을 먼저 보고 탑승해보세요. 탑승 막바지에는 모니터에 질문이 뜨고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한 대답에 따라 나의 미래는 어떠할지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탑승하고 나오면 해당 어트랙션에서 던진 메시지와 관련한 여러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앳캇에서는 꼭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이런 액티비티가 많아서 꼼꼼히 보려면 정말 하루는커녕 이틀도 모자라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어트랙션에서 찍혔던 사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지금은 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갈 예정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노래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뭐 어떤 스토리고 또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다 보셨겠죠? 그 보셔도 또 타는데 전혀 재미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탑승하시는 게 훨씬 더 내용 이해하기도 좋고 재밌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제 가디언즈 갤럭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첫 방문 기념 배지를 받았어요. 게스트 서비스로 보이는 곳 어디에서나 받고 싶다고 하면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코스믹 리와인드란 이름의 이 신상 롤러코스터는 단다르 행성 사람들이 만든 전시관에 방문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디즈니월드에 있다가 갑자기 우주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놀이기구를 타기 전 몰입감을 주기 위한 프리쇼가 2개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주로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름의 개연성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스토리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한국어 자막 영상을 보고 탑승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을 다 본 후에 고정 댓글 확인까지 잊지 마세요. 지금 방금 가디언즈 갤럭시 타고 나왔는데 진짜 재밌어요. 처음 타는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신나고 POV 영상으로 봤던 거와 또 다른 느낌이긴 해요. 진짜 재밌어요. 신나고 제가 또 운 좋게도 인디비주얼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타게 예정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꼭 타셔야 돼요 이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 춤추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되게 스무스한 게 되게 신기했고 이것도 또 다른 파크의 그 와우 포인트들을 다 잊을 만큼 굉장히 재밌었던 아이디어였어요. 스토리도 좋고 태밍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보고 와서 그런지 프리쇼가 좀 아쉽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네, 프리쇼가 좀 아쉬웠어요.
일단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랑 같이 그거 우주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약간 빨려 들어가듯이 옆으로 돌을 짓고 비클도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일단 노래가 너무 신나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현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롤러코스터는 버추얼 큐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 우리가 그냥 몸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기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버추얼 큐라고 해서 가상 대기줄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내가 가상 대기를 걸어놓고 앱에서 타러 오세요 하면 타러 가는 거고요. 뭐 나는 그것도 싫고 그냥 빨리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디비주얼 라이트닝 레인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 2번 타고 싶다 하시면 버추얼 큐 1번, 그리고 라이트닝 레인 1번 구입해서 탑승하시면 되고요. 한 사람당 현재 2번까지만 탑승이 가능하고, 일부 호텔에 묵는 사람들에 한해서 3번까지, 최대 3번까지 탑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앱을 잘 활용하셔야 최대 2번이나 3번까지 탑승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 없이 그냥 오시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타고 싶어도 절대 못 타요. 그 다음으로 찾은 어트랙션은 미션 스페이스였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2개 버전이 있는데, 초보자용 그린 버전, 숙련자용 오렌지 버전이 있어요.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받는 훈련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로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숙련자용을 먼저 타시면 상당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용인 그린 버전을 먼저 타보신 후에 오렌지 버전을 도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폐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패스하는 게 좋을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내부가 좁고 답답하거든요. Engineer, just a reminder. You will activate the flight cameras when we reach altitude. You will also extend the wings for landing. Mission control, the tower is clear. They're all yours. The shield, now. Shield deployed. Left, pull left. Once again, you 앱카 테마파크의 반 이상은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멕시코, 일본, 모로코,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파빌리온들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걸어도 재미가 있고, 각 국가의 파빌리온에는 그 나라의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있거나 그 나라와 연관된 어트랙션들이 있어서 하나씩 다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이곳은 멕시코 파빌리온입니다. 이 안에는 그랑 피에스타 투어란 이름의 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도날드 덕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3인의 기사를 바탕으로 멕시코 문화를 보여주는 잔잔한 놀이기구죠. 미국 파빌리온에서는 보이스 오브 리버티라는 공연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꽤 유명한 공연이라 추천합니다. 우리는 점심을 독일 파빌리온에 있는 레스토랑 비어가르텐에서 먹었습니다. 실내 공간을 독일의 한 마을처럼 꾸며놨는데요. 독일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국적인 느낌을 팍팍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뷔페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이에요. 각종 샐러드부터 독일하면 생각나는 소시지와 사우어크라우트, 그리고 각종 고기류, 생선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들도 있어야겠죠? 입맛이 없을 때는 뷔페 레스토랑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디즈니월드 내 레스토랑들은 약간의 이해가 있어야 이용할 때 좋은데요. 디즈니월드 레스토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파빌리온 쪽에는 미녀와 야수 싱얼롱 어트랙션과 라따뚜이 다크라이드가 있고, 상상력 파빌리온에는 상상력 관련 다크라이드가, 땅을 주제로 하는 파빌리온에는 디즈니월드에 숨겨진 실내 온실을 관람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중에는 밥을 먹으면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죠. 앱카의 마무리는 불꽃놀이, 멋진 공연, 하모니어스에 대한 내용도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놓으세요. 밥 좀 편히 먹었으면 좋겠다.